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 내신 관리 시스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는 게 지금 자유학년을 겪은 중2의 경우에는 또 갑자기 코로나에 접어들게 됐고 또 중2를 현 중2의 학생들은 학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중3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많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지금 겨울방학의 실력 향상 부분과 내신 부분의 성적 향상 부분을 빨리 제대로 습득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또 어머님 아버님들도 굉장히 긴장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DIB의 또 다른 힘 VDL에 이어서 우리 내신의 관리 시스템, 내신 관리는 과연 왜 DIB 하면 내신이고 왜 관리일까? 이런 부분을 두 번째 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적이 나오려면 일단은 우리 실력적인 부분이 성장이 돼야 성적 부분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태 동안 저희의 VDL 파워 중에 이 VD 부분에 학습이 되고 그 안에 또 성적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나와야 성적 향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건물이 생기려면 어떤 구조물이 제대로 잡혀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물의 핵심, 아까 서큘러 시스템에 아까 뭐였죠? 예, 맞습니다. 그래보카라는 부분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올려가야 인풋, 리딩과 리스닝 부분이 나와야 아웃풋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아껴뒀던 부분, 이 그래머 부분이 바로 내신 관리 부분과 맞물립니다. 이 vocabulary 또한 실력 부분뿐만 아니라 성적 부분과 맞물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내신이 나오는지 이제부터 굉장히 포커스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중학교 내신 문제의 구성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와 외부 지문으로 구성이 되고요. 외부 지문이 없는 학교는 학교 프린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특징을 보면 서술형, 농술형, 특히 서술형이 핵이고요. 아직까지 중2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이 핵입니다. 중3로 올라가면 논리적인 독해 부분까지 물어보는 서술형이 핵으로 판단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겠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다이어, 품사 활용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머 부분은 통합 문법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 리딩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논리적 독해, 추론 문제 유형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서술형은 어휘와 문법 이런 독해까지 조합돼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 향상이 기본이 돼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solving problem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여태 동안 교과서는 2개의 과학 정도만 나왔다면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봤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폭발적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총 4과 부분, 그 다음에 지필고사의 비중이 점점 더 비중이 높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기 때문에 학교 갈 시간이 별로 없었고 아이들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조금 쉽게 냈지만 앞으로 봐주는 건 없을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난이도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신 경향 단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지만 필요한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문제 유형을 알아야 애들한테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이해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또 공감해 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꼰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하고 좀 더 눈높이 맞춤을 좀 해주실 수 있어서 문제를 좀 보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자세하게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의 대치의 어휘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어휘, 그 다음 영영풀이 문제로 대표가 되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문제에 대한 이런 이해 능력과 그 다음에 독해 능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의 어휘만 탁탁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들어갈 수 없는 어휘 고르는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영영풀이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빈칸에 대한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색한 단어끼리만 짝지 않기진 것, 이렇게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대본에 굉장히 좀 성질 급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없으면 다 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간 단어가 다 안 되는 것을 골라야지만 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하나만 골랐다면 꼼꼼하지 않은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필요한 문제였던 경우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만 안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죠. 1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요 위에 빈칸의 단어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체적 3학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2학년 문제를 보였고요. 어머님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냥 진선이면 진선, 숙명이면 숙명, 대명이면 대명 얘기해주지 왜 안 해줄까라고 하겠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 문제로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현 중2 학생들은 좀 잘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빈칸 어휘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으로 특히 어휘 문제가 많이 늘어난다. 중3 때부터는 이러한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좀 더 고난이도의 어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3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조금 친절하게 빈칸에 들어가 어휘라 알맞지 않은 거 그냥 빈칸에 들어갈 영영이 뻔히 나올 수 있는 어휘였다. 중2 문제였다면 아시겠지만 다이어의 개념 예를 들어 마스터라면 마스터가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통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 근데 이 영영 어휘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지만 요 빈칸의 어휘는 만약에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이었다면 소유자의 의미였다면 그러면 영영 어휘에서는 통달하다는 의미로 나오는 경우 그러면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런 다이어의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문제는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어휘로 적절하지 않은 것 또는 적절한 것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어휘 자체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됐죠. 좀 더 어휘 문제에서 확장하면 원어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3이나 중2 같은 경우에는 이제 S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어미 문제가 어휘 문제로 표현, 이디엄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디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4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디엄의 뜻풀이로 맞는 것. 이렇게 대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여중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대화 내용을 요약하는 이런 어휘를 넣어서 적절한 어휘를 넣어서 요약하는 문제인데 적절한 어휘를 넣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영영풀이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로 어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A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 문제가 지금 제가 딱 보시면 고등학교 문제까지 넣어드렸죠. 고등학교 문제는 해석 능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 품사 이런 것까지 똑같이 쓰인 거 골라라 라는 게 대표적인 고등학교 유형으로 굉장히 킬러 문장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응용돼서 나오는지 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 활용이 되려면 중2부터 중3까지 기본적인 내공이 잘 쌓여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자, 어휘 문제로 넘어갔으면 이제 그래마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내신 대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래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지 않죠. 중에 어떤 규칙을 외워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힘들게 느껴졌었던 어떤 부분인데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지면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그래마가 가장 느는 시기가 내신 대비를 같이 할 때이기도 합니다. 중2 부분을 보시면 요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인 내신 부분을 보실 때 중2 같은 경우에는 문법 개념 이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이 내용에서 통합 문법에 대한 아이들의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에서 미래가 되지 않는 것 조건은 변하지 않으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특히 대치는 통합 문법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특히 통합 문법이 많았지요. 4개 과였기 때문에 8개의 문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부분 열심히 습득을 해야겠다. 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2학년입니다. 보시겠지만 2학년 역시 지금 보시면 이론 부분, 문법 개념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3학년은 지금 2학년이 3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원래는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풀 수 있지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3학년까지 우리 지금 현 1학년 학생들은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부분으로 가면 제일 발목을 잡는 게 이게 관계사 부분이고요. 관계부사까지 확장해서 보시고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독해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구문으로 이어져서 나오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관계부사만 알 수 있을 텐데 이 관계부사가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대표된다. 그래서 외우기를 인위치나 on이치나 이렇게 외웠으나 다른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응용하는 문제 by which, with which
through which까지 확장해서 나오는 부분, 전치사 관계대명사도 뒤에가 완벽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구나, 이런 문장까지 알아야 되는 부분까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부분 3학년 역시 2학년에서 발전돼서 통합 문법이 나온다는 부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학년에 이제 확장돼서 나오는 문법이 고난도 개수 고르기. 아까 2학년 뿐만 아니라 통합어법으로 나오는 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장 남자애들이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개수 고르는 건 어떻게 좀 신기를 발휘해서 나올 수 있지만 고난도 개수를 고르는 부분을 해서 또 나오는 부분이 고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답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문법 파이널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3학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시 가정법이나 호프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해석 능력까지 필요한 어떤 메시지 전달에 대한 문법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맞는 거 고르기 이렇게 표현인데 문법과 맞물려서 나오는 부분, 마찬가지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고등학교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법상 틀린 부분이 이렇게 2단어나 1단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7단어 이상의 구로 표현되는 부분, 얘네는 보면 솔직히 말하면 문법과 어휘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해 능력까지 물어보는 부분이겠죠. 적절하지 않는 어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문법, 이게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는 문장에서 한 부분만을 캡처해서 나왔을 때 전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전체적인 해석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등학교의 시간 소요 능력에서 빨리 속독하여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중2, 중3의 문법 실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우리 아이는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살다 오고 아니면 학습이 제대로 됐고 워낙 성적이 뛰어나고 토플 시험을 잘 보고 이런 아이들도 컨텐츠가 없으면, 이 말하는 컨텐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핵, 내신에서는 기본 실력, 그리고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있어서는 기본 컨텐츠는 그래머와 보카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이해 능력, 이게 그래머와 보카에 대한 활용 능력이 있어야 아웃풋으로 나오는 스피킹 라이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발음이 좋고 아무리 훌륭하게 원어민처럼 잘 활용을 한다 해도, 이디엄을 활용하고 한다고 해도 저 역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컨텐츠가 없으면, 내용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발음이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영어를 잘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언어는 똑같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야말로 저희의 이런 VDL 파워로 서큘러 시스템과 내신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면 성적과 실력을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마음을 이 중간에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제2여고가 나와 있고요. 틀린 부분 고르는 부분 역시 기본적인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학습으로 풀 수 있는데 2, 3학년 때 제대로 학습이 안 되면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또 고등학교의 K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한 10개, 8개 나오고요. 틀린 어법 4개를 골라서 고치죠. 이걸 다 맞지 않으면 부분 점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리딩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딩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직, 논리 추론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대표되는 이 대치동의 이 내용 일치 문제는 개수 고르는 겁니다. 몇 가지가 맞는지. 제일 또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지문을 다 외웠지만 지문이 캡처해서 부분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일치하는 부분을 골라야 되는데 전체 지문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 일치는 반드시 지문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학습하는 부분, 본인이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도 이렇게 내신은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 꼼꼼한 학원에서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 소위 말한 추론이라는 게 뭘까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실을 알아내는 것들이 바로 추론이죠. 한마디로 이 추론은 사실 주제와 관련된 내용 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독해는 주제를 찾아가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주제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제목 문제 이렇게 3학년에 나와 있는 모습 보실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찾는 유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휘를 활용해서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2학년 문제 아쉬우실 것 같아서 2학년과 3학년 왜 2학년 문제는 이렇게 적어야 하시겠지만 독해 문제, 내용일치, 주제 문제 같기 때문에 모든 PPT 화면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어서 골라서 넣었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에 맞게. 2학년, 3학년 문제 보시면 이렇게 다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 A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 보시면 내용 추론 문제나 비판적 이런 사고력 문제를 물어보더라. 그래서 비판적 추론적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 문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봤을 때 진위여부를 받고 true, false로 나열해봐라. 그 다음에 cause and effect, 원인 결과, 이 논리 추론의 문제겠죠? 이거에 대한 이펙트가 있는데 cause에 맞는 의견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로 대표되는 문제 보이실 겁니다. 아주 비슷하게 나와서 3학년 문제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 논리적 독해 스킬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보이시죠? 원인 결과에 잘못 짝짜진 거. 뭐가 원이고 뭐가 결과인지 이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독해 문제까지 확대되는 거 독해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2학년 올라가는데 왜 고등학교까지 볼까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중2, 중3, 고등학교로 연결된 문제가 하나로 이어진다 라는 것을 보시고요. 내신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보시면 미출지 부분이 의미하는 바와 의견이 같은 것, 이게 바로 추론적 독해겠죠.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봅니다. 저희 스마트 시리즈 리딩 스마트에서 많이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매일매일 실생활에서 학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성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부분 고등학교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리딩은 바로 논리적 독해, 비판적 독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다음 이어서 서술형. 자, 이제 보시면 중2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가 문제의 핵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그래머 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서술형이 문법으로 나올 때 또한 문제의 핵이 되겠죠. 그래서 2학년 문제 보시면 이제 문법과 달리 바로 의견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와서 특이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40자, 60자의 우리말로 서술하는 부분, 그 다음 어떻게 도울지 영어로 쓰라는 부분,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논술형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기 의견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문법에 맞게 어휘를 또 적절히 활용해서 쓰는 부분까지 또 역시 주제와 제목을 쓰는 부분, 이것이 2학년 문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아까 3학년 문제와 맞물리죠? 3학년으로 또 이렇게 보면 고난도 유형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고등학교 문제랑 어휘를 굉장히 다 섞어 놓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맞게 이 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부분, 어법, 어휘, 독해 이 세 가지가 통합돼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서술형이 안 나오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좀 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부분에 허를 찌르는 문제입니다. 서술형에 미출제한 학교의 경우 이 순서대로 동작을 했을 때 뭐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스펠링에 해당하는 단어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꼼꼼한 아이들을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말 갈치하도록 단어를 배울 때 8번째 오는 단어 이런 문제가 보이실 겁니다. 또한 되게 특이했던 경우라 보여드리면 3학년에 only thinking 보이시죠? 이렇게 분사구문의 문제인데 분사구문을 나열할 때 10번째 오는 스펠링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이 서술형에 나와서 굉장히 황당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하는 문제. 주제 추론에 대한 요약 서술형까지 나와 있는 부분. 위에는 어휘나 어휘는 주고 어법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까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문 아까 3학년 때 나왔던 부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고등학교까지 K고까지 변화되는 문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전체 요약하면 오히려 나올 수 있는데 빈칸에 찔끔찔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드린다. 고등학교까지 확장돼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도치같이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을 도치 구문을 이용한 서술형 문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문제까지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 중2부터 중3 고등학교까지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는, 고등학교는 좀 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중학교의 어떤 기본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볼 수 있는 문제. 서술형은 한마디로 문법과 어휘와 독해를 다 짬뽕해서 나오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서술형까지 안내해 드렸죠. 저희가 내신 대비를 기출로 안내를 해드렸다면 저희 내신 대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어휘, 문법, 서술형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죠. 미리미리 다 수업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내신 대비도 저희가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연구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단 한 명의 학생까지 연구 수업을 하고 기출 분석을 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부교재 분석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실상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교과서 암기를 하고 있고 심화 문법 문제를 직접 만들고 심지어 한 학교까지 이런 부교재 프린트까지 준비를 하고요. 직전 보강에 직전 파이널까지 만들어서 찍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까지 일일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잘 본 아이들도 있고 못 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갑니다. 시험 잘 본 아이들은 또 분석을 해서 잘했다 동기부여도 하고요. 시험을 못 본 아이들은 뭘 틀렸는지 분석해서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개별 케어. 큰 학원의 저희의 장점이 뭘까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와 맞물리고 또한 퍼스널 케어까지 담임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정예 학원 부럽지 않을 정도의 빅데이터의 프로그램과 노하우와 담임제를 비롯한 퍼스널 케어까지 갖춘 학원이라 감히 자랑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간 기말 피드백, 그래머 보캐블러리 늘릴 수 있고요. 저희의 내신 대비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저희의 virtual system, circular system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reading, writing 강화된다. 저희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표되는 문제를 조금 보여드리고 단어 수업용, 이런 문제, 학교 시험 빈출 유형,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 독해, true, false 부분, 교과서 빈칸, 단원 평가 직접 제작해서 나옵니다. 내신 대비부는 어법 변형까지 나오고요. 예상 문제, 직보 파이널, 가별 기출 문제까지 나옵니다. 네, 우리 중2, 중3 학부모님들 어떻게 중2, 중3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프라인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 각 반 담임 선생님이 또 아이들에게 학생 설명회나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세 번째 영상 저희의 브랜드 송스 클래스, 그 다음 겨울방학 특강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